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아, 더워. 누구 선풍기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루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아니,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여름이 시작된 거죠? 진짜 더워 죽겠어요. 햇빛도 완전 뜨겁고요. 몸은 어디로 갔죠? 그런가요? 저는 아직 괜찮긴 한데. 정말요? 저는 지난 연휴 때도 밖에 나갔다가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늘만 찾아다녔다니까요? 저는 에어컨을 개시했답니다. 에어컨 없으면 전 녹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선풍기 한 대, 서큘레이터 한 대 있는데 2대 다 풀 가동 중이에요. 네, 하긴 6월이니까 이제 여름 초입이긴 하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밤 되면 서늘해져서 저는 딱 좋더라고요. 그때가 딱 좋은 거죠. 밤 산책하면 바람 좀 시원하게 불고 자려고 창문 열어두면 찬바람 불고. 근데 그거 얼마 못 가는 거 알죠? 안 돼. 본격 장마 시작되면 이제 그것도 끝이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장마. 우리 장마 준비를 해야겠네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언니들도 곧 다가올 장마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네, 그러면 6월을 시작하면서 1주차도 시작해볼까요? 퀴어 오락관 시작합니다.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양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5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6월 1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겨울아이 님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다시 화제를 꺼내는 게 멋쩍은 일이라 익명의 사연을 씁니다. DJ의 목소리를 빌어 잘 전달되길. 저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마지막 주말에 만났을 때나 그 전에나 저에게 속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상 타인의 다름없는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북하다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일에 치여서 바로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여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려요. 오늘은 유난히 날이 춥네요. 안전 퇴근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겨울아이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이 시간이 얼마나 지난 일인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네. 부디 상대방 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언니 닉네임이 또 겨울 아이라고 네. 하시고 또 날이 춥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이것도 예전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쵸. 다시 화제를 꺼내는 게 멋쩍은 일이라고 하시기도 해서 사실 뭐 정말로 연락은 하는데 화제 꺼내기가 애매한 그 시기가 되어버린 걸 수도 있겠고 아마 최소한 한 계절은 이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저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이 네. 저도 제 바운더리 안에 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터놓고 말하는 주제거리나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는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여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실 그런 주제들이 민감한 주제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듣는 사람이 뭔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돼서 정말 준비되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다 나랑 친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면 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네. 뭔가 그거를 상대방이 듣고 나는 좀 약간 이러한 반응이거나 약간 그래서 언니께서도 뭔가 언니께서는 듣는 입장이셨지만 그렇죠. 뭔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까봐 좀 걱정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속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으면 맞아요. 좋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은 약간 반대 입장인 경우도 좀 있긴 하거든요. 뭔가 듣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 예전에는 그랬구나 이러면서 반응을 얼만큼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느 정도의 양만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해야지 이 사람이 괜찮게 느낄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지 이 상대방이 아실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나를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던 기억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새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나 하면 저는 그냥 제일 딱 간단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그랬구나. 내가 정말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이렇게 나한테 속 얘기를 해준다라는 게 너무 기쁘다. 또는 고맙다. 좋다. 이런 류의 얘기를 그 말만 해줘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감하고요. 사실 언니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걸 보면 언니도 조금 의식하고 계시고 그때 그렇게 말했을 걸 하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아시겠죠. 네. 하지만 듣고 계시는 다른 언니들께서 맞아 그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혹시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런 얘기라도 하고 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이 정도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저도 동감해요. 그러면 이제 겨울아이님의 신청곡인 이소라의 이제 그만 듣고 저희 다음 코너로 또 돌아올게요. 겨울아이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ellezpa@한메일.net 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6월 1주차의 띵동은 가족 구성권 3법 발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가족 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가족 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으로 이루어진 법안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현행 민법상 혼인의 성립을 이성 당사자의 쌍방의 신고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부부와 부모를 정의하는 조항에 동성인 부부와 부모도 포함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보조 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경우 보조 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하는 생활 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3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던 생활 동반자 관계를 넘어 성인 2명이 생활 동반자 관계로 등록할 경우에도 가사대리권, 재산 약정권 등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3법 발의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이 속한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까지 함께 참여하여 지금껏 국민으로 존재해왔지만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당사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가는 오늘인 6월 7일 수요일, 가족구성권 3법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사자 발언과 더불어 혼인평등법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은 무지개행동 또는 혼인평등연대 SNS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띵동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법안이 발의해서 끝나지 않고 온전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언니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3년 6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달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키아오락실 하나입니다. 언니들은 혼자 놀기 잘 하시나요? 제 생각에
혼자 잘 노는 사람이 진정한 인류인 것 같아요. 혼자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 가거나 쇼핑하기. 사실 제가 이번 주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 중이에요. 혼자 무언가를 하고 만족한다는 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결국엔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언니들도 언니들만의 시간을 부디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레, 루나,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하레가 함께하는 1주차 방송 퀴어 오락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너 오늘 어디 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은 이 몸이 데이트에 나가는 날. 데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렴. 연애?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요점 정리해서 알고 싶다면 모두 모여라. 지금 귀 쫑긋하고 들을 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니들. 네, 저희 6월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저희 6월 키워드 혹시 뭔지 아시나요, 루나님? 아, 알죠. 어떤 걸까요? 퀴어 문화축제 즐기는 법.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저희 퀴어 문화 축제가 다가오고 있고 심지어 지나가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네, 이제 날이 추위가 좀 가시고 나면서 퀴어 문화 축제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슬슬 퀴어 문화 축제, 퀴어 퍼레이드 진행하고 있고, 지난달이었죠. 5월에는 저희 5월 14일 중순에 춘천에서 또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운동회 형식으로 열리긴 했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6월 달에는 대구에서 개최가 되고요. 6월 중순, 6월 17일이 대구 퍼레이드 날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저희 비슷한 시기에 슬슬 온라인으로 퍼레이드 열리기 시작해서 7월 1일에 또 퍼레이드가 열린다고 하죠. 그 이후에 영화제까지 해서 서울 퀴어 문화 축제까지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 퀴어 문화 축제도 계속해서 공개가 일정이 나올 텐데 언니들 어떤 퀴어 문화 축제, 퀴어 퍼레이드, 뭐 영화제 이런 부대 행사들을 가려고 계획 중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언니들은 계획을 하기에는 어떻게 가는 거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거 괜찮을까? 내가 가도 괜찮을까?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퀴어들이 많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친구랑 가고 싶은데 어떡해? 나만 아니면, 오는 거 아닐까? 나만 오는 거 아닐까? 거기에 뭔가 무섭지 않을까? 아니면은 애인이랑은 처음 가보는데 어떡해? 뭐 친구랑은 요번에 처음 가본다. 뭐 여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은 실제로 가보긴 했지만 너무 오래됐다거나 뭐 사실은 퍼레이드 자체가 작년에 서울에서 다시 하긴 했지만 예전 같진 않았잖아요. 코로나가 네.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몇 년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한 언니들을 위해서 퀴어 문화 축제 즐기는 법 언니들에게 오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퍼레이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퍼레이드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나머지 간단하게 부대 행사들도 얘기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퍼레이드 다들 어떻게 보통 가셨어요?
보통 친구랑 같이 가고 네. 아니야 보통은 레주파에서 부스로 갔죠. 맞아요. 도움이 안 네. 돼. 저도 작년 말고는 모든 퀴어 문화 축제를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제가 활동가로서만 참여를 네. 했더라고요. 아, 네, 제가 저도 그랬네요. 레주파 부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연을 하거나. 네, 공연을 하거나 그럼. 거기서 뭐 섭외돼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을 따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네, 제가 온전한 참가자로 참여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저는 온전한 참가자로 했었던 게 2012년, 2013년. 들어오기 직전이네요, 레주파. 네, 딱 그 2012, 13이었고 2014년 활동하고 나서는 부스에서 쪄 죽어갔고요. 네. 일했다. 그리고 쉬는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무대 뒤에서 화장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 스텝으로 맞아요. 일을 했었고 화장 자봉으로 해가지고 네, 2014년이면 신촌? 네 맞아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한번 갔던 적이 있긴 해요. 작년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때 네. 비 엄청 와가지고. 저도 갔는데 퍼레이드는 안 했고 갔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참가자로 갔다가 네. 이제 참가자만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기가 빨리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갔을 때 자꾸 신경이 써요.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또 들어가서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되게 저 부스 더울 것 같은데. 혼란에 빠져 있다가 그리고 뭐 팔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곧 부스로 돌아가야 될 것만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부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갈 부스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시간을 쫓겨서 원래는 빨리 살 것만 사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풀어진 망아지처럼 맞아. 망아지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망아지처럼 길을 잃었어. 있지만 이제 되게 태연하게 돌아다니곤 있었어요. 태연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정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일정, 동행인의 다른 일정 때문에 퍼레이드는 안 가고 잠깐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맞아요. 와, 그래서 네, 그렇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진짜 장난 아니었죠. 하나님은 네. 활동가가 아닌 채로 퍼레이드를 즐기신 적이 언제인가요?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네. 저도 서울광장에서 네. 하고 나서는 계속 부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활동가 그만두고 나선 코로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안 가다가 네. 근데 뭔가 그래도 저는 서울광장 이전에는 활동가 아니고 그냥 참가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신촌이나 홍대나 네. 그 전에 청계천 종로도 쪽에 있었고. 네. 저도 혼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이런 부스 저런 부스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저도 작년에는 그래도 활동가 아닌 채로 갔는데 네. 매년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어디 그 부스 구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부스에 들어가려면은 네. 줄을 너무 서야 돼서 줄도 맞아. 그렇고 부스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저는 퀴어 문화 축제 날이다 하면 그날 약간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네네. 여기 가서 인사하고 저기 가서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은데 전파가 안 터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건.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전화가 연결이 돼도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리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힘들어요. 점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부스 이래저래 찾으면서 그냥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서로. 맞아요. 저도 사실 부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인사 오면은 너무 반갑지만 정신 없는 거 아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인사하고 오긴 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 생각해보니까 대구에서는 퍼레이드를 꽤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참가자로서의 퍼레이드?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러 가긴 했지만 그냥 퍼레이드 할 때는 좀 자유롭게 퍼레이드를 했던 기억이 나서 대구 퍼레이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서울에서는 거의 온전한 참가자는 아니었었고 대구에서 갈 때는 사실 서울보다는 되게 규모가 작을 때였었고 지금 퍼레이드는 어느 정도 규모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래도 서울보다는 참가자 수가 조금은 차이가 나니까 좀 아담하게
좀 소규모로 퍼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되게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은 인파 사이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상황에서 퍼레이드를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만큼 그 혐오 세력 분들도 가까이 계셔요. 근데 계시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던 적들이 대부분이라서 갈 때마다 그런 경우들이 한 2번 정도 퍼레이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되게 사람들이 많이 혐오 세력 분들을 놀렸어요. 아, 맞아요. 늘 그래요. 네, 맞아요. 서울에 있던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가 느리신 분들도 꽤 계셔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피켓만 들고 있을 거냐고 창의력이 없다고 놀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적은 인파니까 그 인파도 그렇게 좀 적은 편이고 혐오 세력도 좀 적어요. 그래서 그죠. 부실해요, 혐오 세력이. 그래서 지역 퀴퍼를 가면은 그런 재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인천을 생각을 하면 네. 인천이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워서 그런지 서울에 많이 계시는 혐오 세력 분들이 옆으로 넘어가신 건지 뭔진 몰라도 아니면은 지역 퀴퍼에서도 좀 혐오 세력 분들이 점점 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네, 유독 그때가 꽤 심하긴 했어요. 네, 좀 많이 심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퍼레이드를 하기 좀 힘든 경우들이 많아서 통계치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그래서 원래는 지역 퀴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유는 혐오 세력이 좀 덜한 상태에서 놀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하지만 재밌어요. 그 특색이 있어요. 지역마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서 서울과 또 다른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 지역별로. 전주 키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주도 꽤 예전부터 했었죠. 계속 매년 하고 있죠. 전주도. 네, 아마 이번에도 하시나? 근데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잠깐 멈추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해 제가 가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올해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역 키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많이 열리면 좋겠네요. 저는 광주 키퍼를 생각해보니까 갔었는데 네. 재미있었던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열리는 거는 되게 사람도 많고 이제 저게 그거래 하고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약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섬에서 둘러싸여서 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들잖아요. 근데 광장이라 좀 더 그럴 수도 네, 있고. 맞아요. 근데 광주 키퍼는 이제 그냥 이제 일반 시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뭐야 하고 왔다가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재밌었다. 예전에 종로나 그 홍대에 썼을 때 그때랑 비슷.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그때는 홍대, 종로 그리고 그 신촌까지만 해도 서울광장처럼 딱 광장 바깥을 아예 펜스로 둘러놓고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저 대구도 그렇긴 했거든요. 저도 지역 퀴퍼를 많이 안 가보긴 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 퀴어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더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소규모인데 오픈된 공간이니까 되게 재밌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고 업데이트가 좀 안 된 포비아 분들인지 예비 포비아 분들인지 아직 포비아로 발전하기 전인 감염이 되지 않은 분들이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타임머신 타고 오시죠? 그분들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순수하신 아직 순수하신 어디로도 노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아직 레벨 정하지 않은 그분들이군요. 포비아에 물들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 혐오로 물들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래 이러면서 무지개 예쁘다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는 해요.
사실 그 키퍼를 뭐 퍼레이드나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조금 되게 재밌다? 뭔가 뿌듯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지개 깃발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이렇게 호응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네, 그런 재미도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 퍼레이드 했을 때 그 창문에 붙어가지고 막 엄청 응원해주고 막 같이 이러신 손들어주고. 분들, 예, 하고 막 하트 막 그려주시고 그런 분들 의외로 진짜 많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저 옛날에 기억나는 게 퍼레이드 말고 신촌에서 했을 때 그 신촌에 있는 중간에 그 몰 플렉스 있는 쪽에 아, 그 네. 몰 광장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저는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그때 행렬이 늦어져가지고 사무 세력 분들이 막 누워가지고 시위해서 그 퍼레이드가 늦어져서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 시간보다 한참 늦어져서 저녁이 됐어요. 아.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좀 어둑어둑해졌을 때 결국 일단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대에 서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상가 건물들의 카페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쪽 건물인데 거기서 어두우니까 안쪽에서 뭔가 불빛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이고 밖에서 사람들이 더 응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 행렬 밖에서도 막 핸드폰 불빛도 켜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 그게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정말 사랑이구나 맞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네. 어쨌든 퍼레이드나 그 퍼레이드 날에 여러 가지 무대 행사들도 되게 많이 저희가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애인분이나 친구분이랑 같이 가실 때는 뭐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누구랑 같이 가든 상관없이 물을 꼭 챙겨가세요. 얼음을 챙기세요, 여러분. 네, 얼음물을 꼭 챙기시고 우산 챙기시고요. 맞아요. 네, 우양산 진짜 필요해요. 우산 또는 양산이 진짜로 필요해서 그 더위 먹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힘들죠. 비가 오는 것도 당연히 힘들긴 한데 더위 먹으면은 진짜 이건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사병 걸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외선 차단이나 더위 차단을 할 수 있는 좀 쿨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챙겨 가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페이가 안 되니까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전파가 뭐가 안 안 돼요? 터져요. 아, 그 네, 온라인으로 계좌이체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꼭 챙기셔야 돼요. 현금 챙기시고요. 1,000원짜리 좀 챙겨주세요. 네. 1,000원짜리가 없어서 서로 5만 원짜리 안 돼요. 맞아요. 5만 원짜리 갖고 가시면 우왕좌왕하다가 점점 뒤에 줄까지 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들 뭐 잔돈을 준비를 후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만 후원해 주고 싶다 해서 잔돈을 준비해 주시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5만 원 가져가셔서 그냥 5만 원을 후원하시는 거면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요. 어딜 가거나 5만 원씩 감사합니다. 후원하시는 거라면 환영이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관계자의 입장에서 아이 뭐 저희 요번에 부수 안 합니다. 저희 이번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만나면 그냥 인사해 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네, 저희는 그냥 추천드리는 건 그거예요. 햇빛 피하는 것.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사실 우양산을 들고 가면 어느 정도 비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얼음물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음료수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 줄도 참 길답니다. 선크림 챙기시고요. 네, 꼭 이렇게 챙기셔서 즐겁게 퍼레이드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혼자 가게 된다. 그럼 사실 저는 번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번개보다는 혼자 가셔도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하고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같이 가도 맞아. 내가 진짜 같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이 이 사람 손인지 내 친구 손인지 다른 사람 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정말로 내가 혼자 온 건지 아닌지도 심지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갔을 때 즐기는 방법은 그 부스가 이건 기밀인데 부스가 네. 10시부터 돌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네. 오픈런 네, 하시라. 오픈런 먼저 하시고 네. 이제 돗자리 갖고 가셔가지고 무대 앞에 딱 깔아놓기. 앉으세요. 네. 그리고 공연을 실컷 보시면 돼요.
맞아요. 공연 보시다가 첫 공연 앞에 공연 끝나고 나면은 퍼레이드 하러 가니까 퍼레이드 하실 거면은 이제 공연 끝날 즈음에 이제 원하는 트럭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원하는 트럭에서 혼자서 막 즐겨도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즐거워 해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때는 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옆에 퀴어 나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그때 옆 사람이랑 같이 춤춰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같이 추지. 심지어 다 받아줘요. 그때 안 받아준다? 퀴어 아닐 수도. 이건 약간 농담이고요. 안 받아주면은 다른 옆 사람한테 하면 돼요. 안 받아주면 그걸 보고 다른 옆 사람이 또 맞아, 끼어 들어와서 맞아. 자기가 같이 놀자고 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 안 받아준다? 트럭 바로 뒤에서 트럭 언니들과 소통하세요. 맞아요. 언니들 진짜 잘 놀아요. 네. 잘하면 트럭 위에 올라갈 수 있나? 모르겠지만, 네, 안전상을 위해서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언니들과 놀자고 하면 언니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트럭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혹시 원하시면은, 뭐, 번개 같은 거 해서 같이 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일정 맞춰서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가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다라는 저는 추천을 솔직히 드립니다. 퀴어 퍼레이드, 퀴어 없는 축제는 혼자 갔다가 네. 끝나고 나서 번개를 가는 거죠. 네, 번개를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전국, 전 세계 모든 퀴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 원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애프터 파티를 했는데 지금은 따로 애프터 파티를 열고 있진 않아서 맞아요. 각종 퀴어 클럽, 퀴어 뭐 바, 펍 이런 쪽에서 행사를 다 해요. 원래 찐으로 잘 노는 사람은 퍼레이드는 안 가는데 클럽은 가거든요. 아 힘들어 근데. 왜냐면 퍼레이드 갔다가 가면 지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딱 그 퍼레이드 가서 부스 싹 돌고 집에서 쉬는 거죠. 그리고 쉬면서 딱 한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나와가지고 클럽을 가면 딱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랑 잘 놀고 좀 친해지거나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뭐 클럽을 가지 않더라도 클럽 말고도 그냥 술자리에 술자리에서 뭐 가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번개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뭐 그 이후 무대 행사들 보통 영화제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 바로 돌아오는 주 뭐 금요일부터 올해도 서울에선 열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열린단 말이에요. 영화제가 열리죠. 영화제가 열리니까 영화제에 또 이제 같이 가자는 식으로 애프터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화제를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 오프라인 개봉하는 것도 있어서 오프라인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뭐 집에서 온라인 영화제를 같이 뭐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혹시라도 뭐 오프라인으로 밖에 나가기 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화제에 내가 뭐 퍼레이드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있으니까 그냥 거의 묻어갈 수 있는데 영화제는 좀 조용한 느낌인데 거기에 내가 퀴어 영화제 가면 되게 퀴어 같지 않나? 이런데 퀴어 영화제에 퀴어만 오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비퀴어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그냥 퀴어 영화를 많이 선정해서 좋은 퀴어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 영화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시면 돼요. 맞아요. 네, 영화를 하나도 몰라도 물론 상관없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퀴어가 좋은 사람과 퀴어인 사람과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와서 즐겁게 보시면 되고 입장만 하시면 불이 꺼진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퀴어 문화 축제든지 퀴어 영화제든지 네. 가져가야 될 게 딱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코백이랑 두 번째는 당당함. 당당하게 들어가면 돼요. 에코백은 진짜 거기 굿즈를 파는 부스들이 굿즈를 팔거나 아니면 리워드로 후원을 하시면 굿즈를 드리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의외로 챙겨야 진짜 돼. 쏠쏠하게 진짜 많고 후원이 아니더라도 진짜 우리 이런 단체입니다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홍보물 같은 것도 네, 있고. 그것도 꽤 많아가지고 갖고 맞아요. 가시는 게 꽤 좋은 것 같고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솔직히 퀴어 없는 축제든지 영화제든지 하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퀴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즐기러 오신 분들 진짜 많고 LI 분들 그러니까 그 퀴어 프렌들리한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냥 내가 뻔뻔하게 다니면 돼요. 솔직히 내가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길 것도 아니면 아무도 나 모르거든요.
아니 뭐 저희들끼리 알겠지만 아, 모를 사람들은 어차피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영 그러면은 그냥 LA라고 하세요. 맞아요. 네, 그냥 내가 이 축제를 즐기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아,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돼요. 근데 그 선글라스가 눈이 부셔서 끼는 것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근데 부셔요. 영화제는 선글라스 굳이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간에 저희 언니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요.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끝난 춘천 말고 공개된 걸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 아마 지났을 거고 저희 방송 이후인 6월 8일 직후죠. 그때 대구에서 기획 강연이 있고요. 퍼레이드가 6월 17일 토요일, 대구에서 하는 퀴어 영화제가 6월 24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 하고요. 서울에서는 온라인 퍼레이드가 6월 22일 목요일부터 이제 7월 9일 일요일까지 열리니까 온라인 SNS로도 퍼레이드 예전처럼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또 한국 퀴어 영화제가 온라인으로 6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9일까지니까 뭐 SNS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굿즈존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도 굿즈존을 하고 있으니까 퀴어문화축제 서울 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는 퍼레이드가 7월 1일 토요일에 열리고 한국 퀴어영화제는 7월 7일 금요일부터 7월 9일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네, 7월 9일 일요일 폐막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쩌면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렇다면 네, 저희가 어떻게 즐기는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궁금하시면은 또 저희에게 문의를 따로 주시면은 저희도 또 성심성의껏 저희가 아는 선 안에서 안내를 또 해드릴게요. 네. 또 다른 거 팁 드리고 싶은 거 있나요? 하나님이나 루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가세요. 저는 과한 게 예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너무 과한데라고 하고 꾸미고 갔는데 거기서 제일 과해. 멋있어. 맞아. 맞아. 더 과해도 됐구나. 그리고 거기 내가 너무 과한가 해서 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갔는데 꿀려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조건 과하게. 과하게 하고 갔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과한 퀴어함으로 저희 퍼레이드 광장에서 요번에 한번 퍼레이드 날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번 퍼레이드 날은 레주파 부스는 없지만요. 저희와 중간에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저희 즐겁게 한번 인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언니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바이. 안녕. 오늘 여성스럽게 입었네. 예쁘다. 아까 풀꽃님이 넌지시 물어보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뷰 나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풀꽃님 대사 문제 있어요? 기분 나빠요. 왜요? 나는 좋기만 한걸?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퀴어도 재미있게 연애할 수 있는데 하면서 괜시 아쉬웠다면 지금 여기 방송 중입니다. 우리 같이 패널로 참여해볼까요?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면 올려주세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포 선셋의 MC 나하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합니다. 나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사이다님이 풀꽃님이랑 공원 데이트도 하고 설아님이랑 도서관 데이트도 하셨잖아요. 전 솔직히 1대1로 있으면 탁 분위기 각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떡해요? 저도 공감해요. 그래도 뭔가 풀꽃님과 분위기가 더 좋아 보였는데 레하님은 어떠셨어요? 전 소라님 팔아서 둘의 도서관 데이트가 꽤 짜릿했답니다.
마치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풋풋함이랄까. 레아님 졸업 못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거든요. 저 간신히, 아니 꽤 착실하게 다니고 졸업했는데요. 방금 본인 입으로 간신이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오늘은 선셋하우스에 긴장감이 꽤 많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다들 함께 VCR 보시죠. 소라야, 어제 아니다, 있잖아. 할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아닌데. 휴, 그냥 전화를 하자. 여보세요? 나 사이다인데 음, 잠깐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아니, 문제 생긴 건 아니고. 내일 퇴근하면 언제 시간 돼? 그냥 편할 때 봐. 나 다 상관없어. 이따가 9시쯤 시간 돼? 오늘 야근 끝나고 시간 될 것 같은데. 응, 좋아. 밖에서 만날래? 아니면 선셋하우스에서 볼까? 난 상관없어. 그러면 그래, 이따 방으로 와. 알았어. 사이다요? 귀신이네. 그게 들려? 척하면 척이지. 찍은 거야. 운도 좋다. 무슨 소리야. 경험에 근거한 예측이지. 별개다. 방으로 간다고 하지. 그럴 일 아니야. 그럴 일은 또 뭐래? 내 앞에서 내적 데이트 할 마음이 있거든. 버리렴. 데이트? 아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술은 이젠 더 안 마시겠네? 지금 와인 네가 다 배웠거든? 난 입에도 안 댔고. 그러네. 아니 뭐 이따가 마시고 싶어질지도 모르잖아. 난 누구랑 다르게 슬슬 간 건강을 챙기고 싶거든?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넌 건강하잖아. 그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재수없는 소리는 그쯤 해두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대? 몰라? 만나봐야 알겠지? 그래도 뭔가 말투로 오는 느낌이 있지 않나? 너처럼 그렇게 분석할 이유도 없긴 하지? 그러니까 걱정되면 직접 연락하지. 왜 나를 떠보는 거야? 뭐 나한테는 말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네가 들을 말이 아닌 거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 꽤나 이성적이시네요. 나 이성적인데? 이 상황에서는 아니거든. 그래서 언제 출발할 건데? 아직 은근히 보내려고 하네. 야, 더 마실 거면 더 마셔. 오늘은 그만 마실래. 밤에 할 일 있어. 일 없는 날이 있긴 했니? 좀 더 중요한 일? 내일이 너 생일인가? 그건 아직 한참 남았지? 그럼 뭐야? 일이야 일. 내가 무슨 회사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 말하면서 양심이 안 찔려? 조금? 적당히 일해라. 나 먼저 올라간다. 여보세요? 거의 다 왔어. 올라갈게. 요즘 자꾸 사이다님 뿐만 아니라 풀꽃님 행동도 신경 쓰이고,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그렇다고 둘의 행동이 또 이해 가는 건 또 아니어서 좀 복잡해요.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이상한 사이인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사이다님이 제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기에는 그쪽에서 크게 준 게 없었고, 아무 감정도 없다기에는 사이다님이 준 것이 너무 많았고요. 딱히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없지만 요즘 분위기가 묘하잖아요. 데이트를 둘 다 하면 안 된다는 룰도 없었고. 근데 애매한 분위기가 되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이라고 해야 하나? 상황 파악은 꼭 하고 싶었어요.
들어와. 어제 잘 들어갔어? 그래, 잘 들어갔지. 괜한 걱정이다, 너. 에이, 늦게 들어오면 당연히 걱정하지. 그래? 풀꽃 말로는 너 꽤 무심한 타입인 것 같던데? 걔는 맨날 그러잖아. 그건 그렇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게 뭔데 말끝이 길어? 굳이 따지자면 후자라고 해야 하나. 그래? 뭔가 표정이 이상하네? 내가 상상한 것보단 꽤 긍정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그래? 난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거든. 내 코가 석차라. 그러면 그냥 들어만 줘. 네 생각 말해줘도 되고. 얘기해봐. 내가 풀꽃한테 잘못하는 건 아니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보기엔 어떤데? 글쎄, 너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 나는 그냥 나한테 잘해줘서 좋았거든. 근데 친밀감에 가까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게 최근 느낌? 대가나 이유가 없을 리는 없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둔 걸 잃고 싶지도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뭐야. 이래서 여자들은 여우 같다고 하는 거야. 아, 남자애들은 그렇게 단순한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하여튼 같은 여자지만 어려워. 아, 참 알기 어려워. 잠시만요. 저 이 장면에 문제 있어요. 여자는 여우 같다? Fox? 아, 현기증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단순하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 왠지 엄청난 편견이 나왔네요. 아, 그리고 단순하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닐 텐데. 전 오히려 복잡해도 여자가 좋습니다. 나루님, 방송을 통해 커밍아웃을. 자, 다음 장면 빨리 보시죠. 예전에 했던 얘기에서 어째 발전이 없네. 그런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나는 게르기야? 네?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냐고 묻는 거야. 남주기 아까운데 갖기는 싫은 그것. 내가 소라한테 그런 입장을 취할 입장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아, 꼭 연애로 치환시켜서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아니, 아무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몰라, 모르겠어. 모르는 거야?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모르는 거야. 정말? 정말로.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뭐. 얘기가 너무 싱겁게 끝났다. 근데 정말 모르겠어. 이야기 끝이야?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아휴, 뭐야. 괜히 걱정했네. 미안. 그래도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난 비밀 지킬 의무도 없는데. 뭐? 풀꽃한테 말할 거야? 할 얘기 다 했으면 얼른 방이나 가. 너무 매몰찬 거 아니야? 아, 갑자기 쥐할 말 있다고 만나자는 사람한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알았어. 근데 응? 오늘 한 얘기는 진짜 풀꽃한테는 비밀인 거 알지? 걱정 말고 가. 고마워. 여보세요? 이다야, 뭐야, 갑자기. 잠깐 얼굴 볼래? 뭐야, 어디서? 지하 라운지에서 볼래? 시간이 몇 시인데. 중요한 일이야? 나 올해는 못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나도 내일 일찍 나가야 돼. 알았어. 그러면 늦었으니까 내 방에서 볼래?
잠깐만 이야기하자. 맥주 가지고 갈까? 괜찮아.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풀꽃님답지 않게 두루뭉실한 반응에.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상대를 만나는 기분이라 괜시리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뭐야, 술 마셨어? 조금. 자고 있었던 건 아니지? 설마. 취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랬으면 이야기하자고 안 했겠지. 그건 다행이네. 있잖아. 나 할 말 있는데. 뭐야, 갑자기. 그거 알아? 뭘? 나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어? 꽤 오래됐어. 알고 있어? 아니, 알고 있었어?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내가 말한 적 없지? 연애 상담은 다른 데 가서 해. 연애 상담 아니야. 주접도 다른 데 가서 떨고.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야, 그냥 그렇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그게 말하고 싶었어. 너 이거 술주정이지? 너는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었다 뭐 그런 거지. 야, 이상하지? 어, 나도 알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야?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놀랐어? 지금 나 놀려? 아니, 내가 어떻게 안 놀라? 정말 놀랐어? 너 지금 진짜 이상해. 그런가? 나 지금 네가 하는 말 너무 네 멋대로라서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냥 말하고 싶었어. 아, 미안. 너무 제 멋대로 얘기하나? 너... 이제 자러 갈 거지? 어. 잘 자. 어쩌라는 거야. 뭐야? 안 잤어? 이제 잘 거야. 뭐야? 이거 아까 너 지갑 놓고 갔어? 너 내일은 뭐 해? 갑자기? 내일은 시간 없어. 왜? 말하자면 길어. 그럼 저녁에는? 급해? 조금... 내일 모레까지 기다리는 건 안 돼? 안 돼. 힌트라도 던져봐. 알잖아. 알았어. 지금 방으로 올래? 응. 제가 그래도 나름 눈치는 빠르다고 자신있게 살아왔는데 선셋하우스에서는 도통 감정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머릿속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잘 자라는 소리나 하는 제 자신도 참 그러네요. 사연아님은 대체 저한테 뭘 바랬던 걸까요? 나한테 연애 같은 걸 바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도 무서웠지만 제게 보여주던 호의가 사라져버릴까봐. 그럼 어떡하지? 사실 나는 진실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뭘까요? 진짜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참 이상하다. 어머,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도 너보단 낫거든? 무슨 소리야. 너랑 동일선상 오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더 기분 나쁘거든. 마음속에 누구든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만의 넘버원.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려보자. 기어 월드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네, 저희 루나님, 하나님 너무 간만에 봐요. 벌써요? 지금 아니. 코너 3제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월드컵을 하면서 제가 아. 말을 씹었네요. 월드컵을 하면서 저희 너무 간만에 보는 것 같은 게 저번에는 녹음을 조금 일찍 했기도 했고 5주차가 그러네요. 있다 보니까 되게 간만에 저희가 월드컵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월드컵을 투표 받는 것도 저희가 되게 간만에 받은 기분이라서 사실 이 투표지 만들 때도 뭔가 처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풋풋한 느낌이 있었어요. 초기의 마음으로. 네, 네. 정말 초심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요번 주제가 좀 그래도 언니들이 좋아하실 법한 그쵸. 주제지 않을까. 풋풋한 마음으로 해야죠. 네네. 어떤 주제였길래 풋풋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았을까요, 하나님? 6월의 퀴어 월드컵 주제는요. 네. 네. 심쿵.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네. 최고의 고백 멘트였어요. 네. 근데 진짜 이것도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살면서 고백을 뭔가 고백 멘트라는 말이 네. 되게 어색할 정도로 고백이라는 멘트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일단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사귀자고 뭐 해본 적도 있고 고백을 받아서 사귄 적도 있는데 제가 사귀자고 했을 때 딱히 뭔가 멘트랄 게 딱히 없었던 기억이고 그냥 별말이 없었는데 그냥 별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을 때도 뭔가 말했는데 제가 기억을 다 잃었을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제가 우글거리거나 이러면은 좀 너무 못 견뎌 하긴 해서 네. 그래서 뭐 이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근데 저도 사실 좀 힘들었어요. 저도 뭔가 멘트라고 하니까 뭔가 네. 와닿지가 않고 네. 저는 약간 멘트보다는 고백은 그 상황 분위기가 맞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거를 다 똑 떼어놓고 멘트만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언니들 그 멘트를 쓰는 거를 네. 저희 세 명끼리 해야 되는 건데 한 절반 두 이상은 저 조금 썼어요 쓰기는. 네, 저는 한 다섯 번 기권을. 쓰시고 하나님 기권하시고 제가 한 거의 대부분을.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이 다르다니까요. 저도 맞아요. 이거 쓸 때도 막 되게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심지어 저는 막 로맨스 영화 이런 거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잘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 봐봤자 막 부수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 보니까 거기서 누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서 뭐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냅다 눈 마주치고 그냥 사랑이 시작되던데. 맞아. 그렇지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언니들은 심쿵하실 수 있도록 맞아요. 열심히 해봅시다. 저희 또 16강을 했잖아요. 그쵸? 16개 중에 그래도 마지막 꼴등이 있어요. 단 한 번도 1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1대1로 토너먼트 붙었을 때 한 17% 확률로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군요. 됐는데 참고하세요. 너의 1순위가 되고 싶어. 사실 저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다 다른 거라서 네. 저 만약에 누가 네. 저한테 나 너의 1순위가 되고 싶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차단이에요. 저는 차단하지 않지만 좀 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내가 본인한테 있어서 1순위겠구나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그런 게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부담스러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서 사귄다고 한들 저한테는 남이거든요. 잘 모르는 남이에요, 솔직히.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그게 꽤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저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나는 내가 너의 1순위인 것도 싫다고 나는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이 좋다. 내가
1순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다른 사람, 너 상대방을 1순위로 만들려고 하면 나는 그건 너무 싫고 내가 자기 자신이 1순위가 아닌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똑같은 얘기 네. 이전에도 한번 퀴어 맞아요. 월드컵에서 한 적 있어요. 네, 비슷하게 썸 이런 얘기했을 때 맞아요. 했는데 실제로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고백을 들었다? 이게 무슨 그냥 썸도 와장창이고 그냥 이후 관계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 그냥 가차없이 탈락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거와 붙었길래 얘가 일이 조금 더 좋았는지 아니면 원래 이런 취향인 언니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맞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봐라. 아, 내를 1순위로 만들어봐라. 내를 해보거라. 해보거라. 한번 잘 해보거라. 네가 과연 나를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어. 근데 그런 마인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약간 도전의식과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타입이 아닐까. 재밌네요.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사실 저는 그거를 피곤해 하거든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3명 중에 1명 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그쵸? 확률적으로도 이게 다른 애들이랑 붙었을 때 이긴 적이 꽤 있긴 해요. 자, 그리고 15위가 뭘까요, 하나님? 전 이거 개인적으로 별로였는데요. 네. 내가 고백할까 아니면 네가 고백할래? 이거 인소 아니에요? 인터넷 소설? 맞아요. 근데 이게 별로야. 그 약간 애매한 관계에서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너도 나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고백을 먼저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배려하겠다는 건가? 예, 약간 진짜요? 배려의 멘트로 이 얘기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먼저 고백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고백을 가로챌까봐.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나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이란 게 있어요. 그 약간 몽실몽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얘도 나한테 고백을 할 것 같은데 뭔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할 것 같고 근데 서로 이게 딱 누가 하면 딱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때 근데 그거를 왜 물어봐요, 굳이? 저는 이게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너도 나를 좋아하는 거 알고 나도 너를 좋아하는 거 안 돼 있지?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약간 네가 고백할래 내가 고백할까 약간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주도권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주도권은 다 내가 가져야 되고. 차라리 너의 1순위가 되게 해주세요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데 해주세요. 그리고 고백해보거라. 네. 근데 이건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있어요. 확실하네, 확고하시네요. 저는 약간 네.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너무 로맨스를 안 보나? 약간 그런 류 있잖아요. 너 나 너 좋아하냐인가? 그거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가 고백할래? 내가 고백할까?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기 있는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런 대사를 날리면서 그 가볍게 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군가한테 있어서 이게 꽤 심쿵하는 멘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찾아봤을 때 이 대사에 대해서 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사람이랑 취향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취향일 수도 있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거를 보고 설렜다는 거는 이전에 그 언니들이 겪었던 경험이 이게 로맨틱하거나 이게 심쿵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상상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 상상을 하나님도 그런 걸 안 겪어봤어도 겪어보진 않았죠. 없죠. 네, 근데 이 상황을 상상했을 때 하나님의 상황으로 상상을 하면은 나는 이게 주도권이 그쪽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루나님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 보면은 각자가 겪었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를 그쵸. 되게 로맨틱한 상황에서 겪은 적이 있거나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 언니들은 이 대사를 이 멘트를 상상해 보셨을 때 뭐야 심장 떨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긴 맞아, 해요. 뭔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뭔가 서로 약간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약간 아름다운 밤
하늘 아래에서 서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손을 이렇게 맞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온기를 느끼고 그 두근거리는 감정을 이제 느끼면서 한 명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고백할래? 아니면 내가 고백 먼저 할까? 아, 그러면은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네네네. 이미 그 전에 서로 손도 잡고 깍지도 끼고 서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갔어요. 고백 빼곤 다 거의 다 간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데 너무 누가 봐도 명확한 마음적인 교류가 있었고 서로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야 이제는 할 때가 됐지. 네가 고백할래 내가 고백할래 맞아. 약간 내가 고백할까 그런 느낌 상상은 갔어요. 그랬을 때 이 답변이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봤을 때 이렇게 내가 고백할까 아니면 네가 먼저 고백할래 이랬을 때 서로 동시에 고백하자라고 반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곧 고백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이게 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약간 이거만 봤을 때는 우리 둘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상황을 좀 더 만들면 꽤 로맨틱한 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럴 맞아요. 수는 있겠네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처음에 깔아주셨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백은 멘트가 아니다. 상황과 그 시간과 분위기다.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쌓아온 시간을 기반으로 한 상황과 분위기가 맞는 것 같은데 각자 저희가 상상이 안 가면은 서로서로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얘기를 네.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14위는 뭐였을까요, 누나님?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은데. 아, 맞아.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 이거. 승률도 거의 똑같지 아예 않아요? 똑같아요. 승률이 그죠. 이거는 공동 14위네요. 아까 걔랑 얘가. 그러면 음. 공동 14위 다른 애는? 나는 너 친구 아닌데? 지금 정해. 친구 할지 사귈지. 이것도 인소. 아니 제가 느꼈는데 약간 루나님이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 맞아. 상상력은 형편이 없네요. 계속 상황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어울리는 상황이 자꾸 이게 레즈클럽 뒷골목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하는 나 너 사랑하냐? 벽치기도 해야 돼.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너무 괴로워. 나 너 좋아하냐? 벽치기 하면서. 로맨틱한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렵네요. 아, 우리 친구끼리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벽을 쳐. 그러면서 저가 14위를 한번 살려볼게요. 14위 네. 그 대사를. 저도 일단 지금 상황을 먼저 이미 망했어. 저도. 상황을 먼저 말씀해 볼게요. 네. 친구의 관계로 꽤 오래된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얘를 좋아한다는 거를 늘 표현을 하고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얘만 나를 늘 친구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내 친구야, 넌 내 친구야. 티를 엄청 내고 이게 누가 봐도 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잘 있었는데 맨날 말로는 친구라고 한다. 그 어느 날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너네들 진짜 친하다. 우리 진짜 친한 친구야. 딱 이런데 옆에서 나 너 친구 아닌데? 지금 정해. 친구 할지 사귈지.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훅 들어오는 나 로맨틱? 그 사람들이 나 지금 상상하면서 저 몰입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있을 때는 싫어요. 저는 따로 이런 얘기했으면. 대사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은 약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도 괜히 주도권 잡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일 때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대사 날려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아, 날려본 사람? 루나가? 날려봤어요. 유경험자. 네. 이거는 해본 사람이네. 근데 이거는 받았을 때 심쿵하냐 아니냐인데 저 방금 상상했을 때는 사람 없을 때 하면 심쿵. 사람 있을 때 하면 무슨 주책이야. 주책이요? 제가 주책 하나 드렸었나요? 아 약간 그냥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축제 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한 다음에 누구야 나 너 공개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 그러면 사귀어라 뭐 친구 할 거냐 뭐 사귀어라.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나의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 근데 뭐 저도 지금은 나이를 이제 60을 앞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저도 앞에 있긴 하죠. 네, 하느님 말처럼 이런 얘기를 만약 하게 되면 따로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상대방의 이제 면도 있으니까 네. 이 당시에는 제가 꽤 젊었기 때문에
저의 다혈질을 이길 수가 없었고 걔가 저를 너무 가지고 논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걔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대사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꽤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요? 누나님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맞춰주는 타입이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반응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갭 차이가 그때 당시에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약간 박력을 좀 위주로 했던 타입이어서 좀 옛날이네요. 그 시류를 좀 많이 갔죠. 8, 90년대쯤이었으니까요. 네, 천리안으로 만났던 그 시기라서요. 네, 뭐 일단은 시대 왜곡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옛날 옛적이었다고 정도만 언니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공동 14위, 저희 약간 비슷한 결의 공동 14위가 있었고요. 네. 13위가 이것도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2007년, 5년 이 정도인데요. 근데 이거는 내일은- 하나님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부탁이거든요. 약간 을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애인으로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약간 저 여기에서 듣고 싶은 곡이 하나가 있어요. 동방신기의 허그요. 진짜 환장하겠네요. 딱 이 시대의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호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라면은 주도권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게요. 주도권은 나에게 근데 있지만 제가 주도권이 저한테 있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건 맞는데 취향이 아니다. 내일은 애인으로? 좀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요? 이게 비슷한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 내일은 애인으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대사 말고 네. 우리 내일은 애인으로 만나자.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여기 좀 빠졌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맞아요. 내일은 애인으로 만나자. 차라리 그건 조금 귀엽긴 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저는 뻔했네요. 뭔가 반대로 하느님과 반대로 부탁하는 걸 싫어요. 맞아요. 왜 저도 구구절절 나한테 부탁해? 그러니까 국어라는 느낌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어보다는 하자 아니면 그럴래? 그런 식이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했으면 좋겠어. 굽신굽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좀 순위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됐어요. 근데 네네 30%니까. 1대1로 토너먼트 했을 때는 세 분 중에 한 분은 일단 뭐랑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선택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제가 아는 분의 고백 멘트거든요. 이게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뭐였냐면 둘이 친구 덕토크하는 친구, 덕후 친구였다가 한번 이제 지방에 가서 그 지방 콘서트가 이제 늦게 끝나가지고 둘이 같이 자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신나게 그냥 토크를 했대요. 토크를 하다가 신나게 밤새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명은 방에서 자고 한 명은 소파에서 잔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소파에 있는 사람이 네. 이제 슥 와가지고는 근데 침대도 넓은데 같이 자면 안 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들어와서 자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맨날 그 덕질 토크만 하다가 서로의 그런 연애 얘기를 처음 해본 거지. 근데 뭐 얘기를 막 하다 보다가 그 소파에서 자려고 했었던 그분이 내일은 우리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애인으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쌓여 있으면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 사전에 얘기된 바 없이 그냥 너 좋은데 내일은 애인으로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오늘은 안 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귀엽다. 그거. 왜냐면 지금이 11시 59분이거든. 그래 그러면 한 30초 있다가 다시 얘기해 줄래? 1분에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이것도 너무 네 이거는 저의 약간
너무 같고요. 제가 어쨌든 이것도 상황만 괜찮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좀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되게 심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멘트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맞아요. 언니들이 다른 거를 더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약간 하거든요. 빙의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하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도 저희가 일단 13위로 있었고요. 네. 12위가 있죠. 12위는 뭐였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난 애인일 때가 더 괜찮아.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게 13위랑 오. 진짜 근소한 차이로 12위가 됐어요. 13위랑 되게 차이가 적어요. 아, 그러네요. 네, 엄청 차이가 적은데 이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조금 덜 수동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네. 그런 점점 아, 능동적으로 뭐뭐 변하네. 해보자. 나 애인으로 만나자. 이 느낌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까 루나님이 얘기했던 게. 어허. 네, 그래서 아마 듣고 계신 언니들도 굳이 이 중에서 고른다면 그래도 능동적인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오기 시작하죠. 언니들 일단 고백은 능동적으로. 근데 나는 애인일 때가 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이 대사를 네.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치만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인일 때가 괜찮은 게 사실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게 사실인 게 친구일 때랑 애인일 때는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제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친구의 애인한테 네. 아, 얘 진짜 괜찮은 애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나는 얘랑 사귀어봤으면은 진짜 괜찮은 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애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애인이 아니라 그치. 친구로서 하는 거니까 얘가 친구로서 나한테 하는 거와 애인으로서 하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른 경우들도 좀 봤고 친구한테는 진짜 잘하는데 애인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는 나쁜 사람이 네. 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관계인 경우도 봤고 거꾸로인 경우도 봤어요. 애인한테는 진짜 잘하는데 친구한테는 진짜 못되게 해서 맞아. 아, 진짜 제가 어떻게 애인을 사귀지? 저걸 보고도 사귀고 싶나? 하는데 애인한테는 진짜 잘해. 맞아요. 네, 그런 맞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달라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게 진실일지 아닐지는 사귀어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네. 이 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애인일 때 더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내가 연인이라는 그 특수한 관계의 감정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나를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안 좋게 나한테 반응을 하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의 이상형 목록 중에 특히 예전에 좀 유행하던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여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쁜 여자한테 끌린다라는 게 보통 잘 못하는데 자기 연인한테만 나한테만 잘해주는 나쁜 여자 같은 느낌이라면은 근데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남한테도 나쁘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네. 안 좋아해요. 네네. 근데 그런 거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취향이 있으신 언니들은 자기 이상형이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끌리는 건데 예, 저희는 안 끌리는 거지만 거기에 끌리면 아차차. 예, 그 마음을 어떡하겠어요. 끌린다는데 내가 머리로 끌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에 설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루나의 예시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래서 이 고백 멘트를 들은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그래서 찼어요. 아, 저 이 멘트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애인일 때가 더 괜찮다고? 오케이, 그럼 하지 마. 그러니까 애인 때가 더 괜찮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네. 약간 그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이 사람은 그러면 본인의 감정이 아닌 상태가 되면 지금의 이 친절함을 다 걷어가겠구나. 걷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만인한테 다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타입이거든요. 애인과 친구의 그 괴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찾죠.
어렵네요. 저는 사실 연애하면서도 가끔 얘기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너무 오래 만나거나 이렇게 편한 사이가 되면 네. 이제 내가 애인인데 약간 저를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선을 긋거든요. 나는 네 친구 아니라고. 나는 애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사실 애인한테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친구한테 기대하는 바가 다르듯이 저는 그거에 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루나 얘기가 또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좀 더 겸손한 사람이 좋다? 이것도 박력 있고 설레일 수는 있는데 나는 이전 연애들에 있어서 뭐 자기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저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맞아요. 사실 자만은 화를 부르죠. 그럴 수 있다는. 네. 그리고 좀 비슷한 말도 비슷하게 그게 합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선은 이때 내가 이렇게 친구 애인 사이가 아니어도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애인이면 오히려 난 애인일 때가 더 괜찮아 보다는 나랑 사귀면은 좀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어필하면 되지. 그냥 이런 것도 애인으로서 잘해줄게 라는 걸 어필하면 되지. 굳이 다른 관계랑 비교를 해서 애인일 때가 더 나아라고 얘기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죠. 네, 아직 하위권인데 이제 중위권으로 슬슬 가보려고 하는데요. 11위가 뭘까요, 루나님? 아,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네, 한번 제대로 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해볼게요. 네. 나 만나고 후회하지 않게 할 자신 있어. 갑자기 풀꽃이 나온 거예요? 풀꽃이가 후회하지 않게 할 자신 있어. 전 이 자신감은 괜찮아요. 저 나쁘진 네,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은 자신감인데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는 생각을 하긴 할 갑자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기화가 두고 보는 사람이 둘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에 후회할지 모르잖아, 너는? 근데 저는 이 멘트는 약간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말까 약간 고민할 때 딱 던지면 그래도 약간 잡을 수 있는 네, 동아줄?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멘트긴 해요. 맞아요. 이게 메인 멘트라기보다는 부수적인 멘트로 훨씬 괜찮은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고민 있을 때. 네. 근데 메인 멘트로 갔을 때는 정말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사실 뭐 상상은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멘트는 상대방이 약간 전 연애에 있어서 엄청 상처가 있다거나 뭔가 고민이 많다거나 이런 타입한테 많이 하는 멘트인 것 같아요. 너 나 만나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너의 지금의 그 주저함을 나한테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확실하게 딱 지워내면서 너 나랑 만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약간 이런 주문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얘는 갑자기 점수가 떨어져요. 다양하다, 다양해. 왜냐면 제가 만약에 상처를 저도 또 상황을 얘기할 때도 몰입했거든요. 네. 내가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는데 과거 연애 때문에 상처가 있는데 나는 너 후회 안 하게 할 자신 있어. 그걸 들었다고 해도 그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뭘 알아? 맞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할 자신 있다고 네가 뭘 알고 내 상처를 플랫하게 만들어? 아예 상처를 플랫하게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를 기대하게 하지 말라는 느낌으로요. 너무 슬프다. 아니 그렇게 해서 기대했다가 약간- 실망하는 게 더 약간 싫단 심장이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 기대하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방금 그 상황이라면 감점 요소였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다양하고 다르답니다, 언니들. 네. 후회하게 만들면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후회하게 뭔가 만들면 연애라는 게
결국에는 속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속는 속고 거고. 속이고 하는 그거에 넘어가고 내가 속을 것 같으면서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사랑이 더 깊어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렇게 속지 않고 안 사요 하면 이 연애는 시작되지 않는 거죠.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빠져야 되는데 뭐 덜 빠졌나 봐요. 어쨌든. 그러게요. 네, 그럼 10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중위권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좀 뭐랄까요? 귀여운 밝아요? 느낌이 있어요. 오래오래 나랑 함께하자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약간 프로포즈에 가까운 고백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게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약간 프로포즈 결이 있긴 했어요. 이 위에 어딘가에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포즈 계열은 진짜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 고백, 그 연애를 시작할 때 첫 고백으로는 좀 부적절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연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평생 갈 거야 라든가 우리는 오래오래 갈 거야 라는 그 다짐을 하는 멘트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는 네. 많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달콤한 말에 이제 넘어가지 않지만 네. 의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그 말을 꽤 맹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라는 거는 속고 속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거를 속임수로 할지 진짜 진실로 할지의 그 진실 공방인 거죠, 원래 연애라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되게 궁금한 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제 전애인이 있다면 제가 혹시 초반에 연애할 때 저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난 기억이 없거든. 어릴 때도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네, 누군가에게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너무 염세적인 연애만 기억이 나는 건지 실제로 염세적인 연애만 해왔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귀면서 좀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본 적은 있어도 서로 연애를 시작할 때 연애 초기에 이런 얘기는 했던 기억이 없어요. 저의 기억이 저는 왜곡인가? 했어요. 어. 근데 저는 원래도 연애 시작할 때 나는 원래 한 가지만 되게 오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괜찮냐. 나랑 멋있어. 몇 년, 1, 2년 만나고 그 헤어지고 그만둘 거면은 난 시작하지도 말라고. 난 이게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오래오래가 중요해요. 근데 이 멘트라면서 약간 심쿵할 뻔. 바꿀 걸 그랬나? 근데 저 멘트 꽤 멋있는 게 비슷한 멘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외구수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쓰는 것도 계속 쓰고 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많지 않고 뭔가 좋아하는 것도 많지는 않은데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좋아한다고. 맞아. 오래 좋아하고 끝까지 그래서 좋아한다. 나는 너도 끝까지 좋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로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는 느낌보다 나는 이런 사람인 거는 그냥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딱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저는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설레게 할 수 있는 느낌이 근데 아닐까. 저는 그 당시에 그 멘트를 물론 저한테 한 건 아니었고 다른 분한테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 멘트 들으면서 와 축하드려요 했지만 속 한속으로는 아유 또 저렇게 속고 속이는 관계구만 이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10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국에는. 진짜 오래오래. 네, 그래서 아 진짜 저렇게 속고 속이는 관계이지만 결국엔 저걸 이뤄낸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약간의 저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좀 사라지게 만든 계기거든요. 그게. 진짜 다 속는 게 아니라 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속은 줄 내가 알았지만 너무 찐이었다. 막 너무 부정적으로 상대방의 그 고백 멘트를 너무 분석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그 분들의 결혼식장을 가면서 살짝 반성했었거든요. 네, 반성하도록 합시다, 루나. 아차차. 네, 그러면은 이제 9위 한번 가볼게요. 네. 9위가 뭘까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이긴 1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네네. 있는 멘트죠. 이제 여기부터는. 10위까지는 아닌데 9위부터는 1위가 한 번 이상 있었던. 맞아요. 네. 9위는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약간 이렇게 징징거리는 것 같지?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거 해야 약간 될지 울먹거리면서 모르겠어. 해야 돼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대사는 약간 울먹거리면서 해야 돼. 내가 너가 너무 좋아서 진짜 벅차 오르는데 진짜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표정과 함께 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 울컥거리면서 울면 저는 힘들다. 만점. 근데 힘들다. 어머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너무 칭찬되지 마 이거지. 알겠고 그러면 사든가. 제가 잘못 읽었군요. 네, 그런 결이 확실하게 달라지네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 자기의 감정의 벅참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위에도 약간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나의 감정을 그냥 온전하게 어필하는 것과 내 감정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물어보는 게 있는 거라든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위에는 지금 맞아요. 중위권 상위권에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 감정을 온전하게 그냥 표현만 하는 계열 중에 하나인데요. 뭐가 있죠? 네? 뭐 다른 것들요? 내 감정만 표현하는 것들 위에 나머지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대략적으로 뭐 나는 뭐 너만 생각하더라. 아니면은 뭐 너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 그냥 정말 내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의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응. 그리고 너랑 놀 때 재밌어.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너 좋아해. 딱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이래. 라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거. 상대방이 만약에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귀엽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크게 약간 킥 정도가 될 수는 없겠다. 내 심장을 가지지 못했다. 네, 심쿵까지는 아니고 좀 귀여워서 어필이 될 정도는 되겠다. 그냥 근거 중에 하나, 나한테 고백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쓸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저는 구체적이네요. 받아들였어요. 네. 네, 저 항상 이런 거 할 때 과몰입을 좀 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고 그래도 1위를 한 적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 진짜 정말 심쿵하는 언니들 분명히 있다는 거고 이게 킥인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은 고백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지금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은 언니들이 계시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8위 한번 가볼까요, 루나? 이제 시작이군요. 네, 8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했으면 좋겠어. 네. 앞으로 인생에 함께했으면 좋겠어는 이건 이제 결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포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농담. 오래오래 나랑 함께하자 계열의 그 프로포즈예요. 음. 이 프로포즈는 이게 첫 연애의 고백이면 이거 그거잖아요. 그 같은 계열들이 있어요. 오래오래 나랑 함께하자 계열도 있고 내일은 내 애인으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미래지향적인.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아직 1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먼 미래까지 보고 갑자기 그냥 뭐 손자까지 보고 손녀까지 보는 느낌의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하면 네.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 들으면 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이것도 있어요. 내 상황과 나이대나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아차. 어느 정도의 느낌이다 뭐 이런 네. 내 시기 내 네. 삶의 맞아요. 시기가 삶의 시기가 어느 있어요. 위치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막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하는 그냥 20살 첫 연애야. 뭐 20대 뭐 그러면. 그런 연애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10대 뭐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인생 앞으로 함께했으면 내- 좋겠어. 함께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네가 나의 지금 이제 내가 한 20년 살았는데 80년 정도 더 같이 한다고? 100세 시대인데 약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끔찍할 수 있죠. 근데 뭐 짧은 연애만 계속했거나 뭔가 이제 음. 한 사람 진득하게 만나보고 싶은 맞아. 언니들한테는 꽂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게 더 안정감을 주고 더 편안함을 줘서 심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러면은 7회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잠시만요. 이제 헛갈리지 않게 할게. 네,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도
약간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후회하지 않게 할 자신 있어 같은.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나는 너 친구 아닌데 지금 정하자라는 느낌을 이 사람한테 강요하진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네. 이 구이랑 같이 한다는 생각하거든요. 구이? 네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네.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해줄게. 아, 이런 세트로. 쌍방에 저는 어떻게 세트였냐면 네. 그 14위에 있는 나는 너 친구 아닌데 지금 정해 친구할지 사귈지라고 했을 때 사실 나도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할게 라고 그래, 해서 이게 사람의 이게 다르다니까요. 합쳐질 선호도가. 수 있겠다. 저는 이거를 제가 들었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나 뭐 애정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것도 기대감과 안정감을 어느 정도 같이 줄 수 있는 맞아. 네, 그래서 좀 더 상위권에 들어온 것 같고요. 이제 6위는 너랑 놀 때가 제일 재밌어. 사실 이건 저의 일이거든요. 진짜요? 저는 재미있지 않은 연애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있어야 돼. 그런 타입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네. 설레기만 하고 긴장감이 계속 되는 그런 연애는 제가 못 버티더라고. 거기서 더 이상의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 생성이 어려워요. 저는 맞아. 계속해서 깔깔깔깔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야지 그냥 애착이 더 생기고 애정이 더 생기고 이제 그것도 그러면 친구랑 뭐가 달라 할 수도 있는데 친구랑은 달라 이게. 다르지. 네, 다른 장난이에요. 할 수 있는 장난. 근데 이 재밌다는 게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개그 코드예요? 아니면 그 분위기의 티키타카예요? 이게 다예요. 다르더라고. 둘 다? 개그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티키타카를 해요? 야, 우문현답이신데? 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티키타카가 잘 되다 보면은 개그 코드를 서로 잘 받아줄 수도 있게 돼요. 그렇죠. 네.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네. 이건 저만 일이었던 것 같고 이 셋 중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위로 한번 가볼 텐데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저 이거는 좀 훅이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 어떤 느낌으로요? 나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너 좋아했어라는 그게 약간 제 심장에 훅을 날릴 수 있는. 근데 약간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과거부터를 갑자기 훅 돌아보게 된단 말이야. 네. 얘랑 나랑 옛날에 맞아. 처음부터 좋아했다고? 언제지? 처음이? 이러면서 상대방과 나의 그 처음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약간 주마등처럼 쭈루루루 가요. 그러면서 얘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맞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플러스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날 좋아한다고? 약간 이거. 그런 짓을 했는데도? 네. 왜냐면 이런 얘기를 만약 저한테 한다면 제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비슷하게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고 보면 상대는 우리 둘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데 나는 잘 기억을 못할 그니까. 때가 있는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말이라니까요. 난 너 진짜. 처음 봤을 때 좋아했어. 그 처음이 언젠데? 나 이거 이거잖아. 어땠는데? 내가 뭐 어땠는데? 했지? 나 뭐 했지? 근데 그쪽은 다. 많이 본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그니까. 이게 1위인 언니분이 그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그 제 마음을 대변하거든요. 처음부터 넌 내 운명. 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훅이다 훅.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랑 또 합쳐서 쓸 수 있긴 한데 이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랑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너 좋아했어. 뭐 그래서 이제 뭐 너의 뭐가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뭐 친구 아닌데 지금 정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질 수 있는 것들이 하위권에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애들이랑 합쳐진다면. 네, 어쨌든 넘어갑시다. 루나 4위가 뭘까요? 난 너 좋은데 넌 나 어때? 네, 나는 이거 너 아까 좋은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거요? 그
네가 고백할래? 내가 고백할까? 아니요. 근데 이거는 좀 느낌이 달라요. 고백까지 안 가도 그 전 단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심장이 심쿵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원래 약간 연애보다 썸을 때 더 몽글몽글한 게 있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는 너 좋은데 일단 감정 교류만 하는 거예요. 난 너 좋은데 넌 나 어때? 거기서 뭐 잘 되면 바로 이제 쭉 관계가 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서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더 설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이 네. 멘트 자체가 고백의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어허. 저도 고백일 네. 수도 있는데 그 다른 고백 멘트나 그런 거 안 붙이고. 이거 자체가 지금 고백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친다면 고백이라면 사실 저는 약간 너 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서 감정을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대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난 너 맞아요. 좋은데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1, 2, 3위 중에 있을 거예요. 나 너 좋아해가 있었어요. 저는 네 그거랑 비교를 하게 됐었어요. 이게 실제로 두 개에 붙었었거든요. 네 그때 저는 난 너 좋은데 넌 나 어때는 굳이 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일단 네가 좋으면 좋은 건데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난 너 좋은데 넌 나 어때라고 저한테 고백을 한다면 네 어떨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맞춰봐. 어려워. 안 통해. 네. 네 맞춰야 되는구나. 네. 네 루나가 좋으시다면 네 수수께끼와 네. 뭐 이제 그 스무고개 이런 거 연습을 네. 많이 해가시는 걸로. 네, 저에게 답을 바라지 마세요. 네. 사실 이게 루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say 맞아요. yes 하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게 4위인데 사실은 고백으로서도 충분히 설렐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네. 그럼 3위 가볼까요? 3위가 뭘까요, 하나님? 어느새 내가 모든 순간 너만 생각하더라? 이게 이게 너무 3위예요. 좋아요. 이거 약간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 모든 드라마 순간, 같은 모든 나날. 맞아 약간 그런 도깨비 드라마 같은 맞아요. 느낌의 재질이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 소설에서 최근으로 좀 넘어온 것 같은 이제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더라 그냥 내가 너만 생각하더라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그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는 걸 언제 느끼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저걸 봐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니 뭔가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문득. 근데 그러면 그게 사실 좋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맞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만약에 고백으로 듣는다면 내가 좋아하든 아니든 떠나서 일단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전달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3위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인의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은 멘트다. 저는 꽤 부담스럽지 않고 꽤 좋은 멘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이긴 두 개가 있죠. 1, 2위. 제가 2위를 하나 발표해 볼게요. 네. 너는 내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 저 이 말 진짜 싫어요. 하지만 2위인데. 일단 루나 취향은 아닌 걸로. 제 취향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만 일단 2위를 했어요. 얘는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길래 더 좋은 사람까지 되겠다고 하는 건 뭐 되고 싶게 한다든지 그 정도로 내가 좋다는 것도 알긴 하겠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잘 커 나가실 수 있다면 네. 좋아요. 저는 그건 좋은데 굳이 이걸 고백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나한테 어필이 되는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 내가 너의 발전에 시발점이 되고 싶진 않아. 예. 알아서 발전하렴. 시작하고 네. 출발하는 점이 되고 싶지 않은 네네네네. 건데.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두 명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관계,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제일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관계를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이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서로의 이제 배울 점을 찾는 관계가 되고, 약간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할 위치? 뭐 그런 관계에 우리는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이 얘기로 고백을 받는다면요. 저는 얘도 약간 그런 느낌. 연애를 하다가 사귀다가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되게 리프레시되고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연애를 시작할 때 물론 좋아하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은 하겠지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어느 정도의 선인지도 가늠이 안 가는데 약간 네. 그래서 조금 머뭇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썩 선호하진 않았는데 근데 만약에 이 고백이 꼭 고백이 관계를 시작하는 고백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데 얘를 좀 더 장작불을 떼주는 고백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서의 고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작으로서는 괜찮은데 불씨로는 불씨로는 닿지 않아요. 그래요? 네, 되게 사람마다 진짜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1위 발표해 주시겠어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죠. 네. 나 너 좋아해.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압도적으로 1위긴 해요. 너무 지금. 압도적이에요. 네, 거의 사실은 제가 너무 인테소설 썼나요, 언니들? 근데 너는 내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랑 좀 비슷한데 이 두 개가 압도적인 1인데 공동은 아니고 근소하게 아까 걔가 2위로 떨어졌고 근소하게. 사실은 그냥 고전이 이제 명작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관이 명관이죠. 구관이 명관이고 다 가장 간단한 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나 너 좋아해가 사실 제일 최고의 심쿵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네, 괜히 이런 수식어 저런 수식어 붙였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꼬투리를 한 명씩 잡았잖아요. 이건 잡을 게 없죠, 사실. 얘는 좋다는데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명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언니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닌데 나는 이게 더 좋긴 했는데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여러 언니들께서 투표해주신 통계적인 결과긴 하니까요.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저희 안에서도 3명이서도 취향이 이렇게 다르고 네,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그쵸. 언니들의 취향과 이 통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고요. 그냥 대부분 봤을 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많더라 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니들 다음 달 월드컵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저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오늘 퀴어 월드컵 때문에 꿈에 멋진 언니들이 나와서 막 저한테 심쿵 고백 멘트로 추파 날리면 어떡해요? 그럼 빨리 집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한 명이라도 더 만나자 우리. 그래요.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 얼른 가서 뭐 자야지 고백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쵸. 하나님 우리 얼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좀 급하거든요. 저 집 가서 발 닦고 바로 잘 거예요. 먼저 짐 좀 챙길게요. 네, 그러면 급한 하나님을 위해 얼른 클로징 해야겠네요, 언니들. 네, 저희도 너무 급해지고 있는데요. 언니들도 하나님 같은 꿈 꾸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럼 언니들도 얼른 그런 꿈 꾸시도록 빨리 재웁시다. 그래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